오늘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오늘 서명되는 날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싸웠죠. 양쪽에 관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관세 폭탄을 펑펑 터뜨리는가 하면 또 환율을 가지고 또 펑펑 환율 전쟁까지, 그리고 나중에 기술 전쟁까지 펼쳐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그만큼 물동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뚝 떨어졌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요,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먹었다 그래요. 0.4%포인트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 합의가 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수출도 신났지 않느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합의가 되는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30조 8,4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1단계 합의 내용이 농업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환율 조작 금지, 이렇게 크게 4가지거든요.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명분은 달았지만 핵심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완제품에 대해서 750억 달러를 사주겠다. 에너지도 500억 달러 사주겠다. 농업 분야도 400억 달러 사주겠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도 350억에서 400억 달러 사주겠다. 이렇게 4개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의 지금 주력 상품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를 중국이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게 반도체 사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당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장을 정설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1단계 합의가 된 거지 아직 2단계 3단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결국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230조 8,400억 원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야 될 것을 미국에서 사는, 쉽게 말하면 거래선을 바꾸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이나 에너지 분야나 이런 분야는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 완제품 분야나 서비스 분야 쪽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합의가 성사됐다는 것은요, 세계 경제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2, 그죠?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빅2가 자꾸 싸우니까 세계 몰뚱량이 퍽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1단계 합의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낸다면 세계 물동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세계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됐을 때 수출 주도형인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사준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 농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이라든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지금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기술 이전을 강제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금지한다든가 또 환율. 기본적으로 중국은요, 달러 대비해서 환율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 수출이 달러는 강하게 위안화는 약하게 해서 수출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뭔가 좀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환율 분야에 대해서도 휴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 8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5개월 만에 풀었어요. 사실 환율 조작국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요, 굉장한 제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원칙이죠.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을 다 충족했을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는다.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무역 흑자, 경상 흑자가 2%를 초과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환을 뭐 사들인다든가 순매수하는 거죠.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요, 미국 기업, 미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IMF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요, 또 무역협정과도 연계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받은 셈이죠. 1단계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 여기에 동의했다. 또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실 미국이 통 크게, 그죠? 주고받은 거죠. 환율 조작국에서 제해해 주는 대신에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산다.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체가 굉장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1단계 합의에 이르는 큰 기회 요소가 됐던 거죠. 어쨌든 세계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 또 중국 경제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IMF에서는요. 중국이 올해 5.8% 성장도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합의가 됨으로 해서 6% 성장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대한민국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주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단의 예상이에요. 그렇지만 또 합의면 서명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3,7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25% 고율 관세를 말입니다. 3,700억 달러면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액수가 한 5,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 수출 물량의 3분의 2거든요. 이 3분의 2가 아직도 고율 관세 25%를 매긴다는 것도 아마 우리 수출에도 그렇고 중국 수출에도 그렇고 양쪽이 다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단계 협상이 됐다고 해서 2단계 협상이 쉽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든 중국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깝죽댈 때 그죠? 미국이 그냥 박살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말입니다. 결국은 일본도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때문에 2단계 합의는 실제 쉽지가 않을 거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야말로 보조금을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세계 무역의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WTO 협정에도 위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금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은 정부로부터 국유기업이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물건을 싸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세계 기업 중에 유수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불공정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식 경영이 지금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이걸 미국이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1단계보다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미국에서 생산한 많은 그죠?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는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돈 내고 쓰라는 거예요. 돈 내고. 이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기술 이전을 강요를 실제로 받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사실 중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 이전 강요를 받아서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이 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따지면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이 오라 해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요, 기술 다 뺏기고 기계 다 뺏기고 몸만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이게 아마도 쉽진 않을 거다. 예. 중국이 지금 제조 2025인가요? 2025년에 중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최대 첨단 제품 10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지금 중국은 호언장담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중국은 어떤 것도 양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1단계 합의가 좀 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중국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덤으로 한국 수출도 조금은 신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 봅니다.